본격적인 하락장이 2024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3년째 얘기하는데 현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 하락장이 온다면 이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KB 주간 시계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마이너스가 좀 확연히 보이죠. 이게 좀 반등이 좀 있었잖아요. 전국으로 보면 사실 반등도 없었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01%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긴 했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마이너스다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플러스였는데 7월부터 11월까지니까 한 4달 정도 플러스였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남 쪽도 한번 보면은 강남 쪽은 이제 빵 퍼센트 됐어요. 이제 보합세가 됐죠. 그래도 강남은 꽤 올랐어요. 여기면 올해 5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뭐 빵 프로지만 어찌됐든 아직 하락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는 강남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다가 이제 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죠. 송파도 올해 그 서울에 송파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L3 리센치 막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 빨간색도 있죠. 심지어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이제는 오름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09%, 약간 마이너스가 좀 커지는 느낌 좀 나고 있어요. 양천구에 목동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처음 나왔어요. 양천구에 목동 쪽에 마이너스 처음 나왔습니다. 영등포는 뭐 이제 좀 뒤늦게 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오르고 있네요. 뭐 여의도 영향일 수도 있고. 용산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들 한번 다 봐야 되니까. 용산구는 여전히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꺾였거나 올랐어도 뭐 크게 오르는 데는 없고 그냥 코딱지만큼 아주 조금 오르는 데 있거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부산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부산 계속 좀 힘 못 쓰고 있죠. 부산, 서울은 이렇게 반등한 데라도 있는데 부산은 계속 좀 하락장인 것 같아요. 대구는 중구는 좀 올랐었네요. 중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되게 힘든데 그 와중에 중구는 좀 올랐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다른 데는 다 엄청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 중이에요. 대구에 투자 기회를 이렇게 가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기회만 보고 계신 분들. 근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는 선진입하지 마세요. 확실한 만약에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대구 들어가는 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기회가 있어 보여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대구는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분들은 막 투자하시던데 저는 쫄보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천도 인천 아직 반등을 못했습니다. 계속 좀 마이너스죠. 그나마 좀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조금 올랐었는데 다시 이제 하락 전환하게 된 것 같아요. 광주도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지지부진합니다. 대전은 좀 올 초에 그래도 좀 올랐었는데 8월달 뭐 이럴 때 좀 올랐었는데 다시 이게 마이너스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전도 이제 힘이 좀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힘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종시? 이야, 세종시는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로 안 갔어요. 세종시랑 대구가 제일 빨리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락이 남들 막 다 오를 때, 막 새빨갈 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종시는 좀 일찌감치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신 여기에서 진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미 미친 듯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실이었나? 와, 3%? 일주일 만에 3%, 2%, 1% 막 미친 듯이 진짜 이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더 일찍, 남들보다 일찍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힘 못 쓰고 있다가 그래도 올해 좀 올랐죠. 세종시 올해 좀 올랐는데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수원이 여기 4개 구가 있거든요.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4개 구가 있고요. 제일 좋은 데가 아무래도 영통구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영통구는 조금 반등에 있네요. 그죠? 영통구는 올해 좀 그래도 좀 올랐네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광교 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영통구는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권성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아주 미세하게 코딱지만큼씩 오르고 있었네요. 팔당구는 그냥 뭐 보합세인 것 같고, 장안구는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떨어졌습니다. 성남시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성남시는 다 올랐죠. 그냥 세 개의 구가 다 올랐어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올해 좀 다 반등을 좀 했습니다. 좋은 데들은 좀 반등한 것 같아요. 중원구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일산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일산, 동구, 서구. 그래도 마이너스가 이제 또 다시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일산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는 안 올랐었거든요. 좀 오른 다음에 좀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빠지고 있어요. 덕양구만 좀 올랐었네요. 안양도 뭐 만안구, 동안구 있는데 빠진 지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과천은 또 오르네요. 과천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여기까지 쭉 내리고 있다가 이제 올해 5월부터 과천이 제일 빨리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제일 많이 오른 데 중에 하나가 과천이지 않나 싶은데, 과천은 여기서 뭐 되게 많이 올랐다가 0.06 좀 쉬다가 또 오르다가 또 좀 쉬다가 이제 꺾어지겠구나 했는데 또 다시 꽤 올랐어요. 과천은 글쎄요. 다른 데는 꺾어지고 있는데 혼자 오르면은 뭐 뒤늦게긴 하지만 하락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르고 있다고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과천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천 진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부터 반등 시작해갖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많이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천시나 동탄 이런 데에는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동탄 때문에 화성시는 엄청 올랐었죠. 올해 동탄이 진짜 좀 빛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동탄역 롯데캐슬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거기가 중대형 평수는 한 21억 찍었잖아요. 거의 뭐 L3 센츠 84랑 비슷한 가격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동탄보다는 엘스나리 센츠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송파도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하기엔 지금 좀 애매한 시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뷰는 사실 23년에는 반등하고 24년에는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제가 좀 많이 뷰를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영상 만든 거 보시면 알잖아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뭐 제 뷰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준비 많이 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찍은 지 꽤 됐는데 이대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우연이에요. 뭐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 뉴스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랑 2022년도랑 상당히 커플링 돼 있더라고요. 되게 비슷했어요. 여기서 하락장이 좀 세게 왔잖아요. 그죠? 뭐 한 30%? 요 정도 막 확 빠졌는데 이게 하락장이 세게 온 다음에 2009년에는 2023년이랑 완전 똑같아요. 진짜 좀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약간 반등장이기도 하고 청약 위주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아직도 청약 인기가 뜨겁잖아요. 최근에 그 광명 불이해를 보니까 이것도 뭐 완판됐대요. 30개 정도 남았는데 죽줍으로 다 나갔다고 합니다. 추첨도 되고 인기 많았더라고요. 와, 저는 비싸가지고 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5구 타입이라서 그런지 뭐 어찌됐든 뭐 다 30개 다 팔렸어요. 이제 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뜨겁잖아요. 그쵸? 고분양가라고 좀 논란은 많았는데 어찌됐든 괜찮은 데는 죄다 막 완판되고 있어요. 물론 안 된 데도 있어요. 뭐 상도랑 개봉이랑 뭐 이런 데에는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완판됐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보면은 2010년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커플링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제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았으니까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예측입니다.
예측은 틀리게 마련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2024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제가 3년째 얘기하는데 현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 하락장이 온다면 이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2024년은 약간 좀 설익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의 초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가 이게 2022년 약간 반등했죠. 뭐 못한 데도 있고, 못한 데는 힘이 없는 데예요. 나중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반등한 데 위주로 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대세 하락장이 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2024년부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2025나 2026 요 정도는 대세 하락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안에 3번의 기회, 뭐 이 영상을 1부, 2부, 3부, 4부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보다 자세히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사실 더 많은 디테일을 담을 수는 없어서,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길었잖아요. 이거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뭐 강의에서 하거나 뭐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조금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진짜 찐 하락장이 오니까 좀 바닥 근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 매수해도 되는데, 잘못 매수하면 이 2년 동안 이자 내고 물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가격으로 사면, 뭐 요 정도 가격에 사면 물려 있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면 요쯤에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요런 가격에 사는 거면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은 여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 1월 뭐 요 정도 금액, 최저가 근처, 그러니까 2022년 한 11월부터 한 여기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요 근처에 바닥이 잡혀 있으면 그 근처 금액에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요 정도는 뭐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3억에 샀다 하면 3천만 원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바닥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요 정도 수준이면 물론 이게 마이너스 10%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찌 알겠어요. 만약 이 금액에서 10%더 떨어진 금액이다, 그 정도면 좀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실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이게 거래가 점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점으로 찍히는데, 저는 이게 좀 차트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여기에서 뭐 이게 증가하다가 고점 찍었죠. 요쯤에서 한 22년 한 중반쯤에 고점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확 떨어졌죠. 여기가 일종의 저점이 마련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좀 이게 추세가 명백하게 보이죠. 그럼 이 추세를 따라서 여기 저점이니까 요 근처 금액에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갈아타기 하거나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요쯤에 뭐 금매나 경매 아니면 이 가격까지는 잘 안 떨어집니다. 일반 매매로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혹은 일반 매매로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럼 경매나 금매는 여기까지 떨어질 테니까 요 정도 가격에는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2024년부터 한 2025년 뭐 어쩌면 26년 요 사이에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다면 요럴 때 가지면 좋겠죠. 근데 물론 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는 스스로 알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탄착분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에 거래가 아예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뭐 하락장에도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등이 이런 거는 좀 관심 단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오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거래가 아예 없는 데보다는 거래가 좀 활발해지는 이런 단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분당이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만 돼도 탄착분이 나쁘지 않죠? 차트 모양으로 예쁘게 그래. 요건 좀 특수 거래 같은 거니까 빼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고점이죠. 여기가 좀 저점이 잡혔죠. 그럼 요 가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가격을 보면은 한 5억 정도 되죠. 5억. 와, 진짜 쌌네. 5억. 하여튼 5억 정도 됐습니다. 5억 근처에서는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대략 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잡힌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찐 바닥이 다시 근처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모르고 이렇게 되면 뭐 내게 아닌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하락해서 요거 근처로 혹은 요거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거래가 이렇게 잘 그려진 단지들을 좀 찾아 놓으시면 나중에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하락장에 좀 분위기 잘 보다가 매수해도 되는 단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거래가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잘 그려졌죠. 네, 그라시움도 인기 많은 단지니까. 그리고 쌍벽을 이루는 그 아르테온도 보시면은 뭐 예쁘게는 안 그려지지만 얘도 그래도 비교적 좀 그려지긴 했죠.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좀 상승하고 최근에 또 좀 하락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디가 더 상급지인지 바로 나오죠. 아르테온보다는 그라시움이 상급지라는 거를 차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곳이죠. 헬리오시티도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헬리오는 거래가 없네요. 소형평수는 그나마 좀 거래가 있는데 요 정도 거래가 있죠. 그러니까 헬리오는 세대수는 엄청 많은데 좀 타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요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타입이. 그래서 이렇게 그 개수 많은 타입이 아니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이렇게 찔러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어느 정도 좀 되면 거래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거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동탄 한번 볼까요? 롯데캐슬 같은 거. 네, 요것도 그나마 좀 작은 건데 거래가 이게 붕 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매 제한 기간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축이라서 3년 돼야 되잖아요. 2년 돼야 되잖아요. 2023년 돼야 되니까 다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거래가 없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니까 여기는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시범 더샵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거래가 별로 없네. 그렇게 많이 거래가 일어나진 않았네요. 요게 차라리 조금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874세대라서 뭐 몇천 세대급 단지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라도 거래가 조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쵸? 호가는 되게 높습니다. 호가는 막 14억 8천이 지금 제일 싼 건데 14억 8천이면 뭐 대략 한 여기 와 있거든요.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요런 데는 좀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요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이 지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네, 거래가 뭐 간간히 있긴 하지만 시범 하나 꿈의 그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는 거래가 좀 많았네. 네, 이거 보시면 되게 선호하는 단지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가 상승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도 이제 좀 꺾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동탄은 특히나 좀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이 8억 8천인데 고점이 12억 7천5백까지 4억이나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한 50% 올라갔어요.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오른 면이 있으니까 좀 투자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형 롯데캐슬이 40평짜리가 거래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매 풀리고 거래되기 시작해서 보세요. 16억 3천, 16억 7천, 17억 5천, 18억 거의 18억이고 18억 3천, 20억, 21억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사실 때 실거래 보시고 내가 최고가는 찍지 마세요. 내가 최고가 찍는다는 얘기는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약간 요 가격이 저는 좀 높은 가격에 산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질 염려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이면은 또 더 높은 가격 혹은 이 이상의 가격을 매도자들은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금액으로 사는 거는 좀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롯데캐슬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랑 금매는 2022년, 2023년 최저가를 참고해서 요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안 사는 걸로 이해 가시죠? 만약에 그것보다 막 넘어가게 사는 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인데 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되시면은 좀 일단 파세요. 팔 수 있으면 한 채 정도는 처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 채는 일단 팔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에 또 운 좋으면 팔릴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는 가격 말고 조금 적당한 가격에 내놓으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일부 현금화하고 3주택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주택이 됐다. 그럼 뭐 올라도 주택 두 개가 오르는 거니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떨어졌으면 이 현금이 있어야 또 나중에 무슨 대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지금 현금 하나도 없고 3주택이 뭐 갖고만 있으면 되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하락하면은 세 개가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좀 너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채 정도는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2주택이면은 뭐 그거는 좀 고민 좀 해보세요. 한 채만 파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일단 주택수가 좀 많으면 주택수 하나 정도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